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컨설팅 1팀의 김예은 마케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컨설팅 1팀의 조준석 마케터입니다. 네,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좀 찾아뵙게 되었는데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에 제가 또 저번 주에 좀 중요한 제안이 있어가지고 잠을 좀 별로 못 잤더니 주말에 진짜 잠만 자니까 좀 훅 갔네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 저도 뭐 주말에 푹 쉬고 집안에서 또 추워졌는데 몸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게 조금 겁이 날 정도로 좀 많이 추워졌는데 여기 광고주분들도 좀 광고래? 광고 조심해요. 광고 조심하긴 해야지. 광고도 조심하시고 이제 건강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가져온 주제가 뭐죠? 미디어 믹스 중요한가? 이게 핵심 전략 짜는 방법 이렇게 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미디어 믹스를 사실 그게 뭐지라고 생각하시고 막연하게 광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사실 광고는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좀 다양한 방법들도 있고 또 정답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이 뭐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주실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광고를 해서 좀 잘 됐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막연하게 가져오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 제품에 저희 회사에 좀 맞을지도 의문인 부분이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맞춰가는 게 미디어 믹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사실 그 광고라는 게 워낙 이제 브랜드나 제품에 따라서 그 맞는 좀 전략도 다르고 저희 또 그것도 맞는 전략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또 다른 마케터분들은 좀 다른 전략을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여러 번 좀 상담을 통하셔가지고 좀 맞는 전략 찾아서 그 미디어 믹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 일단 뭐 막연하게 저희 같은 브랜드, 뭐 같은 제품, 같은 업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광고를 한다고 또 효과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일단 뭐 그 브랜드에 대해서 충분히 일단 알아야 하고 그 이해도가 높은 후에 뭐 목표 설정, 타겟 고객 분석 이렇게 점점 좀 세분화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좀 목표 설정인데요. 같은 뭐 수분 크림을 팔아도 그 브랜드의 목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브랜딩을 먼저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전환을 좀 목표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세분화적이게 브랜드 검색수가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이 좀 중요합니다. 뭐 인지도, 전환율 증가, 참여도 강화 등으로 정의를 하면서 그거를 선택을 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뭐 채널을 선택하고 예산을 분배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세분화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뭐 저희가 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캠페인이라고 하죠. 캠페인에 따라 정말 좀 다양한 전략이 있고 저희가 흔히 광고주님이 생각하시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본인 이제 자체 계정 내에서 이제 비즈니스 계정으로만 그냥 돌리는 그런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광고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보다 훨씬 좀 다양한 타겟이나 뭐 다양한 목표로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광고 채널에서 좀 여러 가지 광고주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시는 모든 매체, 모든 채널에 다 이제 광고는 거의 다 집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뭐 물론 저희와 상담까지 같이 진행을 하시겠지만은 좀 목표하시는 바와 좀 명확하게 있으면은 저희도 이제 미디어 믹스나 캠페인 설정하기 정말 좀 원활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뚜렷한 목표 설정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이 이제 타겟 고객 분석입니다. 우리 제품에 맞는, 우리 브랜드에 맞는 타겟을 모집을 하는 건데요.
이게 같은 뭐 화장품이라고 해도 20대 여성을 타겟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뭐 30, 40대 남성을 타겟하는 화장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화장품 이렇게 이 관심사 타겟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연령대, 뭐 성별 아니면 그 관심사랑 행동 패턴을 다 분석해서 타겟팅을 하는 방향입니다. 이 연령대나 성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뭐 트위터 뭐 지금 뭐 X라고 하죠. 그런 부분 지금 스레드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좀 트렌디한 좀 느낌이 강하고 연령대도 좀 많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관심사와 뭐 행동 패턴이라고 하면은 뭐 물론 호스팅사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저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카페24나 뭐 아이맵 등이 있겠죠. 그런 뭐 내부 진행 안에서 하는 뭐 그런 픽셀 같은 경우는 설치가 쉽게 가능해요. 뭐 저희가 쉽게 뭐 대시보드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다만 좀 더 이 행동 분석이나 행동 패턴을 좀 더 명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면은 GA나 뭐 픽셀 설치를 해서 좀 더 좀 지금 뭐 이 광고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들어왔고 어떻게 유입이 됐고 또 유입 이후에 뭐 어떤 물건을 담고 뺐고 아니면 어떤 시간에 이탈이 됐고 뭐 아니면은 스크롤이 심지어 뭐 어디까지 내렸는데 거기서 뭐 몇 퍼센트 스크롤해서 뭐 이탈이 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좀 광고를 좀 집행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광고 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다른 타 매체들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GA에서 어떤 광고를 보고 또 어디서 한번 다시 노출을 했다가 마지막 최종 기여도는 어떤 매체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이 가능하면서 그 홈페이지 내에서도 얼마나 클릭을 많이 했고 이런 행동 분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연령대의 참여도가 높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채널별 특성을 고려를 해야 할 텐데요. 사실 좀 되게 다양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구글, 메타 이런 쪽으로만 알고 계실 텐데 뭐 네트워크 배너들도 있고 뭐 타 영상 광고 아니면 배너 광고, 검색 광고 이렇게 다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업종과 맞는 게 뭔지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옷 종류, 패션 쪽에 가까운 부분들은 사실 뭐 후드티 이렇게 검색을 해서 많이 사진 않잖아요. 뭐 배너 광고를 보다가 이쁘네, 색깔이 좀 마음에 드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제품들은 뭐 메타 광고 아니면 타 배너 광고를 좀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키보드와 같은 이런 좀 목적이 뚜렷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색을 해서 사잖아요. 키보드를 막 보다가 이쁘네 하면서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검색 광고 위주로 뭐 구글 쪽이든 네이버 쪽이든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되게끔 그래서 이 니즈가 있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채널별 특성을 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네, 뭐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뭐 키보드 같은 경우에도 검색 광고도 항상 이제 필수적으로 진행하시고 요새 좀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흔히 좀 시기가 좀 많이 지났긴 했지만은 ASMR이라고 하죠. 이 사운드에 좀 집중이 된 그런 동영상 광고들도 많이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콘텐츠 같은 것도 키보드 라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 사용감 그리고 이 키보드 타건감이라고 하죠. 좀 이런 매니악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지금 발전이 돼 있고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발행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지금 우리 제품 카테고리 안에서 좀 트렌드가 어떤지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어떤 콘텐츠들이 발행이 되고 있고 인기가 많은지 항상 놓치지 않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 콘텐츠 발행 이후에 뭐 이거를 광고에 좀 녹여낸다든지 식으로 광고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목표랑 타겟을 기반으로 채널을 또 발굴하는 부분이고 그 채널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노출을 하는지 어떤 소재를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다 뭐 네이버 내 사용자들, 뭐 메타 내 사용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소재 데이터들과 이런 것들 다 쌓으면서 최종적으로 미디어 믹스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 뭐 다음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통합 마케팅 메시지 개발. 마케팅 메시지 개발이라고 하죠. 뭐 이거는 뭐 간단하게 좀 어렵게 이 단어가 돼 있지만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저희 브랜드의 좀 스토리텔링, 이 브랜드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선택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브랜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아니면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물건들을 좀 더 확장시키고 판매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흐름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없다면은, 특히 지금 뭐 광고가 지금 워낙 좀 많은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매체든 지금 다 광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특히 지금 좀 포화 상태인 뭐 코스메틱, 앞서 말씀해주신 뭐 코스메틱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지금 국내 시장 안만 하더라도 정말 포화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에는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브랜드의 좀 특징을 잡아가고 좀 더 앞으로 어떤 제품들을 판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닥을 미리 잡아 놓으셔야지, 이게 나중에 이제 광고를 진행할 때도 이런 부분을, 저희 브랜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80도 좀 다른 갑자기 B급 감성에서 뭐 갑자기 좀 프리미엄 광고로 좀 전환이 시킨다던가 하는 부분으로 하면은 저희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던 소비자 입장에서도 조금 혼란을 줄 수도 있고요. 광고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핏이 맞지 않는다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하면서 좀 변경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정말 막 확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닥을 잡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 모든 것들 그 흐름을 잘 설정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예시를 뭐 구체적으로 들자면, 뭐 다른 부분에서는 뭐 시각적 메시지라고 하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비주얼 중심으로 광고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상 좀 동적 광고 위주로 좀 진행을 한다든지,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콜투 액션이라고 하죠. CTA 뭐 버튼이나 뭐 조금 행동을 좀 유발하는 그런 버튼이나 그런 이벤트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한다든지, 에 관해서 조금 저희가 좀 면밀히 좀 고민을 해보시고 광고를 계속 수정하고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 성과 모니터링 및 최적화입니다. 이제 이 모든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성과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 최적화를 향해 가야 하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AI 머신러닝을 진행하잖아요. 이게 다 최적화를 위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 최적화를 위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네, 뭐 지금 뭐 최적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희 뭐 대표적으로 뭐 A/B 테스트가 있겠고요. 뭐 A/B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소재나 뭐 그룹 단에서 같은 캠페인 안에서라도 좀 성과를 좀 많이 분석을 하고, 뭐 이 광고의 효율이 낮으면은 이 광고를 끄고 뭐 이 광고만 살아남기고 또 다른 소재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광고 개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좀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리마케팅도 있겠죠. 리타게팅이라고 뭐 흔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광고 효율들을 봐서 뭐 저희 뭐 흔히 말하는 뭐 네이버 프리미엄 로고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지위 같은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성과 분석을 한 다음에 뭐 이 광고에서 좀 들어왔는데 이탈을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장바구니에 담아만 놓고 구매를 안 하시고 뭐 이탈을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저희 데이터에 잡히거든요. 데이터에 잡힌 부분을 좀 못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 분들을 향해서 다시 광고를 좀 진행을 해가지고, 내가 이 브랜드에 관심이 있었는데, 아니면 이 브랜드의 제품을 사려고 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 다시 유입이 되셔서 구매까지 다시 이어지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마지막으로는 뭐 크로스 채널이라고 하죠. 흔히 뭐 요새는 조금 저희 내부 안에서도 좀 이런 성과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이버 GFA 소재 같은 경우가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소재로 이제 그대로 다시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성과가 좋게 나온다든지 이런 채널이 다르더라도 굳이 소재를 다 이제 만들어야 될 지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장과 같은 경우에는 뭐 검수 수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GFA보다 좀 더 널널하다든지 아니면 좀 더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무조건 그렇지만도 않아요. 네이버 GFA나 인스타그램 뭐 메타 안에서 효율이 좋았던 소재는 뭐 다른 채널에 좀 크로스 채널에 가가지고 이 채널에 좀 더 효과가 좋다고 이제 그런 효율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상담을 드리거나 할 때 자주 여쭤보는 게 뭐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현재 브랜드 컨디션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것들 다 여쭤보는 게 이런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채널을 제안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저희가 최적화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마냥 타 업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다, 또는 뭐 현재 그냥 이 채널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만 진행하고 싶다라기보다 좀 세부적이게 현재 브랜드의 상황은 어떻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좀 미디어 믹스를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예시를 좀 잠깐 들어볼까요? 뭐 예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저희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 브랜드가 있겠죠. 미디어 믹스 캠페인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런 메타 DA 광고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제품 이미지나 뭐 진짜 요새는 워낙 이 코스메틱 제품 특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 성능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안 좋은 제품이었고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개인화된 좀 제품 추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흔히 뭐 내 피부가 정말 악건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정말 뭐 이런 피부염이 있다던가 아토피가 있다던가 라는 부분에 좀 더 확실하게 제품 소구를 찝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조금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부분 조금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고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조금 소액으로 진행한다고 하면은 저희 뭐 동영상 광고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예산이 있다고 하면은 뭐 범퍼헤즈 같은 경우에는 짧은 영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노출량을 가져가고 브랜드 인지도까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뭐 전에 또 많이 저희 뭐 예언님도 진행을 해보셨겠지만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쇼핑 파트너 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금 진행하면 좋을까요?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는 쇼핑 블ог 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트렌드픽 만약 여성 타겟이다 하면 트렌드픽 우먼 쪽으로 진행을 해서 이 배너 광고가 가능합니다. 사실 모바일 쪽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구매 전환에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빠르게 잡을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소재를 노출하면서 바로 저희 스토어로 연동이 되게끔 진행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좀 방대한 노출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클릭률이 좀 저조해도 거의 1000 많이 넘는 클릭수를 가져올 수가 있어서 이 모수들을 확보한 후에 이제 다른 매체에서 리타게팅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네. 뭐 앞에서 메타는 미리 말씀을 드렸었지만 메타의 조금 더 장점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 리타게팅에 관해서 좀 더 정말 좀 강점이 많은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정말 뭐 이 어플을 설치를 했었을 때 뭐 이 광고를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이 URL을 들어갔다 이탈한 분들에 한해서 좀 광고를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이 유튜브 이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이탈한 분들한테 진짜 광고를 다시 보여준다던가 하는 정말 이런 디테일한 방식으로 일일이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 카테고리가 지금 이 유명 브랜드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명 브랜드에 좀 저희가 좀 URL을 활용한다던가 영상을 활용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네이버 GFA도 있겠죠. 네이버 GFA는 조금
어느 정도 노출량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과 좀 우리 브랜드가 어느 정도 조금 3, 40대 어느 정도 연령층이 있는 부분에 좀 브랜드를 좀 프리미엄 브랜드라던가 아니면 좀 더 고급화된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쪽에서 조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소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제가 집행했었을 때는 카탈로그 방식의 이런 판매 방식이 조금 효율이 괜찮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 제품군이 어느 정도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기본적인 인구 통계 이런 타겟들은 다 설정이 가능하고 또 관심사, 구매의도 이 부분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이버 GFA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홈페이지 컨디션이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뭐 메타나 유튜브 쪽 광고 집행은 다 가능하신데 이 리타겟팅이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디션을 고려해서 저희가 뭐 리타겟팅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 네이버 GFA 카탈로그를 활용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광고를 다시 노출시켜주고 그 소재랑 가격대까지 다 동시에 노출을 하면서 좀 더 장바구니보다는 구매 의도를 한 번 더 일으키게끔 세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 GFA도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 뭐 요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정말 구독자, 뭐 물론 구독자 100만, 뭐 200만 이런 분을 섭외가 되고 이런 분은 정말 바로 섭외가 되고 광고가 진행이 된다면은 정말 좋겠지만은 요새는 또 그런 추세는 아니거든요. 특히 조금 숏폼이나 뭐 틱톡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부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좀 이런 부분이 노출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같은 영상이라도 조회수가 높고 이 부분에 팔로워가 높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위주로 조금 상위 노출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컨텐츠, 이 발행된 컨텐츠에 관해서 우리가 좀 선점한 분이 누구냐, 먼저 게시를 좀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식으로 조금 광고 이 상위 노출 방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섭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방식을 달리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작년부터 조금 많이 핫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구독자 뭐 1만에서 10만 사이의 인플루언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제품과 핏이 정말 맞고 우리 제품의 좀 연관도가 많이 높으신 분 그리고 이 관련한 컨텐츠를 꾸준히 발행하신 분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매겨지고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부분에 점수가 매겨지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노출되는 방식도 많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 제품 시딩 만약에 제품만 제공해드렸는데 광고 이런 노출을 뭐 해주시겠다고 하는 부분도 많고요. 아니면은 저희 뭐 요새 좀 많이 민감하실 텐데 2차 활용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런 좀 대형 유튜버 분들보다는 조금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너그러운 그런 편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생각을 해주셔서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예산 내에서 효율을 좀 내기 위해서 한 명의 뭐 메가보다는 좀 여러 명의 마이크로로 해서 좀 다양한 노출과 또 다양한 2차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 소재를 모두 다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또한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목표 설정을 향해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뭐 오늘 좀 쭉 말씀을 드렸는데 미디어 믹스가 정말 중요한지 뭐 핵심 전략 짜는지 뭐 앞서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미디어 믹스는 지금 광고 시장에서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항상 이제 상담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 이 광고 하고 싶어요, 뭐 유튜브 광고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네이버 광고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딱딱 정해주시는데 사실 예산에 따라서 이런 브랜드에 따라서 저희도 이 한 채널만 운영하는 건 정말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여러 채널 운영하시면서 테스트도 진행하시고 테스트 이전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광고에서는 정말 효율이 괜찮았다, 이 카테고리는 하는 그런 레퍼런스들도 다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 저희 조금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당장 이 채널을 해야 한다라기보다 뭐 트렌드에 따라서
아니면 저희 타겟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검색 광고 같은 경우도 입찰가가 다 조금씩 높아지는 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뭐 다양한 영상을 접하고 핸드폰을 많이 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연말 행사들이 있는지 이렇게 뭐 뉴스도 많이 보시고 메타도 많이 보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옮겨가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도 드릴 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미디어 믹스는 항상 옆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디어 믹스에 대해서 좀 잘 아시고 이렇게 핵심 전략을 같이 짜고 목표 설정을 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드린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딱 여기서 지금 날씨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네, 광고에 관해서 언제든지 좀 여쭤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컨설팅 1팀의 조준성 마케터였고요. 네, 김예은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